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보입니다. 현재 시각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아침 6시 42분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 기온이 4.3도인데요.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셀카로 찍는데 카메라를 잡고 있는,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손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사진이 흐리게 나올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보시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최고 기온 10도, 올 늦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추울 것에 대비해서 방한복을 착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잠실대교 아래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고, 수중보 위로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을 힘차게 질주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이고요. 남쪽 방향, 잠실대교 남단에서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도 상층부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상층부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강 자전거길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차게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내년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굳건한데요. 현재 현직 대통령인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는 초박빙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나이가 고령이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리스크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1942년생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46년생, 4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분 다 고령이라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년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된다면 재선 임기가 2025년 1월 20일에 시작이 될 텐데요. 재선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 1월 20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 82세입니다. 왜냐하면 11월 20일생이기 때문에 취임일인 1월 20일에는 만 82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고령인 미국 헌정사상 현재도 미국 헌정사상 가장 고령 대통령이긴데요. 재선 임기가 시작될 때 더 나이가 많은 만 82세 세계의 지도자이자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령인 상태에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실 수 있을지, 요즘 계속 고령에 따른 운동 능력 저하, 인지 능력 저하, 판단 능력 저하의 사례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4살 차이밖에 안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가 가장 크고요. 반대로 경제는 많이 회복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그 평가가 좀 박한 편이어서 회복된 경제만큼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상대 후보가 될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두 개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처럼 현재 두 개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든 도널드 트럼프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한강 자전거길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방 250m 정도 지점에 우리나라 5대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이 보입니다. 자,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바람까지 세게 불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도로에, 한강 자전거 도로에 비가 많이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초접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다면 제45대 미국 대통령이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한 경우는 미국 헌정사상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띄엄띄엄 2번 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풀네임이 그로버 클리브랜드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보통의 경우에 재선이 될 경우에 연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임, 전반 임기 4년, 후반 임기 4년 해서 총 8년, 4년 임기를 연속적으로 대통령에 재선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유일한 예외가 제22대 대통령과 제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띄엄띄엄해서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게 되면 대를 한 대를 사용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총 8년 대통령을 했는데요. 전반 4년이든 후반 4년이든 모두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하면 대를 한 대를 사용하는 반면에 띄엄띄엄 하게 되면 대를 2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로 22대와 24대 2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왜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배를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벤저민 해리슨은 제9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윌리엄 해리슨의 손자입니다.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의 손자가 벤저민 해리슨인데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그 임기 중간에 끼어있던 인물이 바로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면 띄엄띄엄해서 미국 대통령을 2번 한 헌정사상 2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이맘때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자 45대와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자, 누가 되든 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그러한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잡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 제가 2달쯤 전에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의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이라는 제목의 여행서를 출간했는데요. 그게 10월 6일이니까 이제 딱 출간 1개월이 됐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 책에서도 잘 묘사했습니다만은 제가 방문했었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제1의 도시인 토론토, 제2의 도시인 몬트리올,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됐던 퀘벡, 뭐 이런 데를 4식구 가족 여행을 했었는데요. 자, 미국은 세계 최강국가, 세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 5일에 있습니다. 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냐에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우리나라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여기도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동쪽 방향 산책로고요. 이번엔 서쪽 방향 산책로고, 자, 이제 한강 자전거 길에서 이제 한강으로 좀만 내려가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북서쪽 방향입니다. 자,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다리, 올림픽대교입니다. 올림픽대교는 케이블 개수가 양쪽에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인데요.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가 바로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서울 지역에서 한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현재 33번째 다리가 건설 중인데요. 30여 개의 다리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웅장한 다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올림픽대교입니다. 자, 이 한강물이 출렁거리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현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대의 그 갈대나무도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서울 경기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까지 발령이 된 상황인데요. 자, 현재 서울 기온은 4.3도, 오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는 10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0도까지 내려갑니다. 얼음이 얼어버리는 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출근길에 앞으로 1년 후인 2024년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망을 해봤는데요. 현직 대통령인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될지, 전직 대통령인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누가 되든 간에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 당국자들, 정치인들이 대미 외교, 우리나라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 관련해서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동절기, 사실상 동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물이 거세게 물살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Have a nice day. 화이팅! 자, 올림픽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 북쪽, 강북 지역의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북동쪽 방향,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 아차산입니다. 해발 296m 아차산 바로 동쪽에 세라톤 워커힐 호텔도 보입니다. 다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